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2.7% 상승해서 6만 원에 바짝 또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는 건 첫 번째 추세 전환 구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이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불안하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보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가를 찍고 나서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지만 지금 뭐 약간의 뭐 고가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저항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 물론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전쟁, 그쵸? 그리고 유가 급등, 그리고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하고 연결, 그리고 지금 오늘과 내일 예정되어 있는 금리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하나요? 즉 AI 관련된 내용이 없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AI에 대한 투자가 약간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약간이라는 이 부분을 뭐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23년도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거. 무슨 얘기냐? 22년도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금리는 5.5를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리가 더 높았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 보세요. 그렇죠?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어떤 주식이든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나빠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가격 반영을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5만 원을 이탈해서 4만 원대 들어가고 3만 원대 들어가고 정말 완전히 뭐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미증시가 박살이 나야 된다고요. 미증시가.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환율.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그러면 환율이 폭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달러 가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미증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환율은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교환 비율. 1달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원화 얼마를 줄래? 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원화가 올라간다? 그럼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기반이죠? 수출 기반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수출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한국은 수출 기반이라 그랬죠. 그냥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수출 기반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요. 환차 이익을 받거든요. 결제 받을 때 달러로 받고 그걸 원화 표시 실적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어느 선까지는 빠지지만 어느 선까지 내려가서 주가가 다시 돌려 세우는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어때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종 차트 보면 어때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 근처에 바짝 붙여놨죠. 그러면 원화가 안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원화가 얼마예요? 1,470원, 80원, 뭐 1,500원 근처에 있다가 지금 얼마예요? 1,375원까지 내려왔어요. 저가는 거의 한 1,35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화가 안정되어 있다. 환율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원화가 어느 순간까지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즉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화 표시 실적에서 환차 손이 생깁니다. 왜? 결제받는 달러에 대한 부분은 바뀌니까.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무작정 내려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AMD 관련된 모멘텀이 터졌고 AMD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300조가 넘고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300조가 넘는다는 건 코스피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코스피에 대한 조정. 그렇죠?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조정인 거고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이 부족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하락은 단단하게 방어가 되지만 상승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지금 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하이닉스는 작년 7월 달에 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신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납품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중국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죠. 그리고 우리가 딱 인정할 것 인정을 하고 가자. 하이닉스보다 HBM에서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하이닉스는 HBM4까지 여기까지는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TSMC 즉 파운드리 쪽을 우리가 봤을 때 TSMC에 경험이 많아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요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는가. 이 경험에 따라서 수율을 많이 낼 수 있고 수율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율을 잘 뽑아내면 잘 뽑아낼수록 빅테크들의 주문을 선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파운드리예요. 근데 요게 메모리 반도체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TSMC를 포함해서 파운드리 쪽도 TSMC도 여기보다 더 점유율을 높이면 안 됩니다. 7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TSMC도 웬만하면 삼성전자가 조금씩 치고 올라와서 적당히 뭐 한 10에서 15% 정도는 주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TSMC가 너무 잘하니까 인텔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TSMC 쪽에서도 속도 조절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쪽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압도적으로 AI 반도체, 즉 GPU 쪽을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HBM 기준에서 봤을 때 HBM은 GPU에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고사양 제품 H100, H200 그리고 뭐 B200, 뭐 B300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이닉스 HBM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GPU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격차는 많이 나지만 AMD에서도 만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AMD와 손을 잡았다. 자,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MD와 손잡은 삼성,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동맹구도 흔들까? 요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 그리고 AMD 똑같이 GPU 성능을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가 압도적입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엔비디아 점유율을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AMD도 못하진 않아요. 근데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이유는 GPU 자체 성능도 성능이지만 쿠다 생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다 생태계. 근데 이 쿠다 생태계가 없어도 약간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게 올해 1월 달과 2월 초에 발생했었던 중국의 딥시크 문제예요. 그러면 AMD가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AMD가 왜 하이닉스게 아니라 삼성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단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이닉스에는 지금 HBM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AMD에서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HBM 필요하죠. 삼성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삼성보다 HBM을 더 잘하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참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왜 AMD는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택했을까요?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에서 삼성전자랑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나빠질 수 있는 부분, 즉 성장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가격 반영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들이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운드리 쪽을 보더라도 TSMC가 더 이상 점유율을 못 늘려요. TSMC 입장에서도 지금 인텔을 떠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원래 기술을 주거나 기술을 받아올 때는 돈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TSMC가 지금 인텔을 떠안게 됐다니까요. 미국에서 인텔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 내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파운드리를 버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파운드리가 없으면 인텔도 AMD나 엔비디아처럼 팹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텔도 뭐 흔히 얘기했었던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의 자존심 이런 것들에서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인텔의 CEO는 파운드리를 버려야 된다고 하고는 있는데
즉 팹리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TSMC에서 인텔의 파운드리를 뭐 학습을 시켜주는 요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TSMC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돈도 안 받고 기술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짐덩어리를 떠안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하려면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보면 파운드리 기준에서 뭐 퀄컴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뭔가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TSMC에서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공장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TSMC에 들어갔을 때 너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만큼의 기간을 맞춰줄 수 있는 그 상황도 벗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HBM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모두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모두 반영된 가격대가 지금 5만 원 중반대, 그리고 6만 원에 근접한 요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이제 7월 달부터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 친고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은 하이닉스가 일단은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 뭐 전쟁도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하이닉스가 아니라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여기도 바닥을 찍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한미반도체와의 협업이 만약에 가능해졌을 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한미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쪽 라인을 책임지고 넣었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하고도 지금 약간 삐그덕삐그덕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하이닉스가 잘못한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다. AMD가 마이크론이 답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MD가 마이크론이 답이에요. 이랬을 때 하이닉스는 물량이 없고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니까 마이크론하고 손잡을래? 이랬으면 벌써 있겠지. 근데 AMD의 선택은 어땠어요? 삼성전자를 잡았다. 무슨 얘기냐?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그렇죠? 앞으로 조금씩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주도주 위주로, 그리고 소통박에서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현재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코스피 3,000포인트 근접, 다음 주면 3,000포인트 넘어간다. 그리고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면 된다.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전쟁 중이고 미국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에 참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가는 불안을 타고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만 매매하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처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시장보다 항상 강해. 그렇죠? 물론 일시적으로 조정폭이 조금 크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조정까지도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원전, 조선, 바이오, 방산 플러스 반도체 주도 섹터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랬을 때 뭐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130%대 수익 중 몽땅 보유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장중에 10시죠? 그쵸? 58,700원일 때 어때요? 1% 하락 중이다. 5에서 6% 하락할 수 있지만 오늘은 버텨야 된다. 그렇죠?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한미반도체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제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소통방에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리고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55%대, 67%대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한다. 그리고 다시 매수해서 아직
아직까지 보유했는데 1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1% 하락 중 5에서 6% 하락할 수 있다. 오늘은 버텨야 된다. 그쵸?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항상 신고가. 저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그리고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DI와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어때요?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리고 가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전쟁도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거. 자, 보세요. 주가는 불안을 타고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 지금과 같은 상황. 추세는 잡혀 있는데 자꾸 악재가 터지는 것 같아. 그쵸? 지금 버텨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주도주만 해야 되고요. 주도주 안에는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